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개선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실천법을 꾸준히 따라 해보시면 손끝과 발끝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증상, 손발 저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60세 이상 환자분들 중 10명 중 7분이 이 증상을 호소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방치하면 단순한 저림이 아니라 신경 손상, 혈관 폐색, 심지어 뇌졸중 전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혈액순환 장애, 당뇨, 신경병증, 척추질환, 비타민 결핍까지.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혈류 개선만 잘 돼도 대부분의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느낀 건 매일 조금씩 혈류를 자극해주는 사람은 손끝 감각이 되살아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증상이 우리 몸의 건강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손끝이 찌릿하거나 발가락 끝이 시린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말초 신경과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40대 후반부터는 혈관의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손끝과 발끝처럼 우리 몸의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저림, 차가움, 감각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이런 증상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액순환은 매일의 습관과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면 누구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개선법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바르는 관리법입니다. 피부를 통해 혈류를 자극하고 모세혈관 순환을 활성화하는 방법인데요. 특정한 부위에 혈류 개선 성분을 바르고 자극을 주면 그 부위뿐 아니라 전신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디에 바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만 신경 쓰지만 사실 순환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와 발목 그리고 손목입니다. 이 부위는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어떤 성분이 실제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손발 저림을 완화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크림을 바를 때의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문지르면 더 잘 흡수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혈관은 섬세합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미세혈관이 자극되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손끝에서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것입니다. 즉, 손가락 끝에서 손목 쪽으로, 발가락 끝에서 종아리 쪽으로 천천히.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혈류의 방향을 따라 돕는 치료 동작입니다. 그리고 마사지 후 5분간 손을 가볍게 움직여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손을 쥐었다 펴고 손가락을 돌리면서 미세 근육을 자극하세요. 발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을 안으로 말았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손발을 담가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크림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바르는 제품이나 오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단순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주는데 그치지만 실제로 혈관의 탄력이나 혈류량을 개선시키는 성분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멘톨과 캄파입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자극해 미세혈류를 촉진시키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멘톨은 피부를 시원하게 하면서도 혈류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캄파는 따뜻한 자극으로 혈관을 넓혀줍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자연스럽게 반복되어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는 고추 추출물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은 피부의 온도를 살짝 높이면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손끝과 발끝의 차가움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죠. 다만 민감한 분들은 자극이 강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하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손발 저림뿐 아니라 머리 쪽 혈류도 개선되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단순히 피부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혈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음 화에서 구체적인 사용 시점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혈관 확장 신경영양 성분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 판테놀, 코엔자임 Q10, 마카 추출물 등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말초 신경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 한 가지, 발톱 관리도 무시하지 마세요. 손발 저림 환자의 30%는 발톱이 두꺼워지고 혈류가 막혀 있습니다. 발톱 주변에도 크림을 살짝 발라주면 좋습니다. 발끝에 모세혈관이 열리면 발 전체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혹시 손발이 항상 차가운 분들이라면 크림을 바르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12분 감싸준 뒤 바르세요. 온열 자극이 피부 온도를 높이고 약효가 2배 이상 잘 스며듭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바른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의 순환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꾸준히 3주, 4주, 6주 이어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혈액순환 관리의 타이밍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찰 때마다 즉흥적으로 바르지만 실제로는 하루 중 가장 혈류 반응이 좋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욕 직후입니다. 샤워나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모공이 열리면서 피부의 흡수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때 바르면 성분이 더 깊이 침투해 혈관 자극 효과가 오래갑니다. 특히 발목, 종아리, 손목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3분간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좋습니다. 이번엔 손발 저림을 일으키는 질병적 원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저림이 혈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 1. 당뇨병성 신경병증 2. 척추관 협착증 3. 말초혈관 질환. 먼저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밤에 특히 저림이 심해집니다. 둘째,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 손발로 가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이때는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오래 서 있으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셋째, 말초혈관 질환은 혈관이 좁아져 피가 말단까지 흐르지 못하는 상태죠. 이 경우 발이 차고 창백해지며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단순히 마사지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혈류를 개선하는 생활 습관은 치료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크림을 바르는 것은 단순한 보조 행위가 아니라 치유를 돕는 루틴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은 섬세한 조직이기 때문에 과한 자극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감싸듯이 손바닥 온도를 이용해 부드럽게 흡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바른 뒤에는 양말이나 장갑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해주면 효과가 더 오래갑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관리하면 일주일 안에도 손발의 온도 변화나 저림 완화가 체감될 정도로 달라집니다.
다음 화에서는 실제로 어떤 생활 습관이 혈류 개선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혈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특히 무릎을 꼬거나 다리를 오랫동안 구부리고 앉는 자세는 종아리 정맥의 순환을 막습니다. 혈액이 아래로 몰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져 부종, 저림, 냉증이 생깁니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기고 미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속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아침에 한두 잔은 괜찮지만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손끝 혈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찬물 세안이나 찬물 샤워입니다. 혈관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찬물로 갑자기 자극하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막히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따뜻한 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급격히 좁히고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흡연자 중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비율은 비흡연자의 4배 이상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만 바꿔도 혈류 개선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 화에서는 손발 저림 완화를 위한 마사지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의 핵심은 방향입니다. 혈류는 항상 말단에서 심장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마사지할 때도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발목부터 시작합니다. 양손으로 발목을 감싸고 천천히 종아리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다리의 림프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육을 주무르듯 천천히 눌러줍니다. 특히 종아리 안쪽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3분 정도 꾸준히 자극해주면 다리의 온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손은 손목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혈관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손끝을 꼬집듯 자극하면 저림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바르세요. 피부를 보호하고 마사지로 자극된 모세혈관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 2번, 아침과 잠들기 전 꾸준히 실천하면 손발 저림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음 화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의 탄성이 줄고 혈류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혈관 나이는 관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20분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의 펌프 작용을 도와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특히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천천히 굴리듯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순환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몸이 1도만 낮아져도 혈류 속도는 15% 이상 느려집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관의 수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관이 이완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됩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실제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손발 저림을 완화시키는 음식과 영양소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은 혈관의 약입니다. 잘 먹는 것만으로도 손발 저림 증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유, 들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손발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아몬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혈관 이완을 도와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두부, 바나나에 풍부하며 근육 경련이나 손발 저림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생강과 계피입니다. 둘 다 체온을 높이고 혈류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의 냉증이 완화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손끝 저림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약을 드셔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분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종아리, 손목에 오일을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하며 체온을 유지하셨죠. 2주 뒤 내원하셨을 때 손끝 감각이 돌아오고 밤에 찌릿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혈류 검사에서도 실제로 손끝의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68세 남성 환자분은 걷기와 식습관을 병행하셨습니다. 평균 체온이 0.8도 상승했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하루 습관의 힘을 보여줍니다. 혈관은 꾸준한 관리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자립과 건강을 만듭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이 척도이며 신체의 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5분의 마사지를 실천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순환을 깨우며 혈관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일들이 결국 손발 저림 없는 노후를 만듭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목을 관리하는 습관은 자립 생활과 직결됩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근육이 건강해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결국 혈관 관리가 곧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단 7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온도, 손끝의 감각, 피로도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습관을 기억합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이 척도이자 몸 전체 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바르는 방법, 마사지, 생활 습관, 음식, 걷기 운동은 모두 혈류를 살리는 기본 루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실천 전략을 추가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1. 혈류 체크 루틴. 아침, 저녁으로 손끝과 발끝의 온도와 감각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저림이 느껴지면 바로 마사지와 크림 바르기를 실행하세요. 자신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꾸준함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2. 온열 자극과 스트레칭. 손발이 차갑다면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팩으로 12분 정도 감싸줍니다. 그 후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기, 손가락 돌리기, 종아리 근육 펌핑 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면 혈류가 급격히 개선됩니다. 3. 하루 1520분 걷기. 걷기는 하체 근육을 사용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자연 펌프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걷거나 발끝에서 발목으로 혈류를 의식하면서 움직이면 효과가 더 큽니다. 가능하면 집 근처 공원이나 계단 없는 산책로를 선택하세요. 4. 식습관. 혈류 개선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오메가3 등푸른 생선, 아마씨, 비타민이 아몬드, 해바라기씨, 마그네슘 시금치, 두부, 바나나, 혈류 활성화 생강, 계피, 석류. 반대로 짠 음식, 가공육,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이세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저림을 악화시킵니다. 5. 생활 습관. 오랜 시간 앉아있지 않기 1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 찬물 피하기 샤워는 미지근한 물, 손발은 따뜻하게 유지. 카페인 조절 하루 12잔 이하. 흡연 금지 혈관을 좁히는 직접적 원인. 6.
마사지를 바르는 순서와 방법. 발목 종아리 발가락 순서로 부드럽게 마사지. 손목 팔꿈치 손가락 순서로 마사지. 마사지 후 크림을 덧발라 피부 보습 유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루틴으로 습관화. 8. 추가 혈류 개선 팁. 잠들기 전 발바닥에 온찜질 후 양말 착용. 일할 때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며 혈류 펌프 운동.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의자 앞쪽에 발 받침대 사용. 겨울철 손발이 차가울 때는 1분 정도 손을 주먹 쥐었다 펴기 반복. 손발 저림 없는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르는 관리, 스트레칭, 걷기, 음식, 온열 자극, 꾸준한 습관만 지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510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혈관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기억하고 손끝 발끝에서 변화를 보여줍니다. 매일 실천하면 손발 저림뿐 아니라 전신 건강과 활력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르는 혈류 관리법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손발 저림을 개선하고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510분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건강 정보와 실천법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손발과 활기찬 하루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